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녹화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저희가 바쁜 걸로 해야죠. 필요 이상으로 솔직하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 안녕하십니까.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 이승열입니다. 김호민입니다. 오늘 뭔 얘기부터 하실 거죠? 컨설팅 업체를 양아치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네, 일부는 공감합니다. 몇 퍼센트? 절반? 50%. 절반? 50%. 아, 그러면 꽤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말고도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양심적인 분도 계실 수 있고 비양심적인 분도 계실 수 있고 대충은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안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만나시는 분들은 뭐 80% 90% 이상이 다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돼. 의료시장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제조업과 달리 의료시장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원장님이 갑자기 매출을 한 3배 늘리고 싶다. 그러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잖아요. 횟수를 늘리던가, 자주 팔던가, 아니면 많이 팔던가, 아니면 비싸게 팔던가. 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3가지가 의료계에서 다 하기 힘들어요. 일단 비싸게 파는 거는 의사 숫자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비싸게 못 받는다. 예전에는 동네에 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옆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막 치과가 막 한 건물에 2-3개씩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가격을 높이 받아버리면 옆에 하고 너무 경쟁이 지니까 가격도 못 높이죠? 많이 팔 수 있나요? 많이 못 팔죠. 체어도 한정되어 있고 스텝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치아는 28개밖에 안 되는데 임플란트를 100개를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빠지지도 않은 이 일을 갖다 억지로 뭐 빼던가, 물론 이런 경우 가끔씩 있을 수도 있죠. 아직은 뭐 저는 보진 못했지만 뭐 그걸 뭐 소위 과잉 진료라고 하잖아요. 100개 임플란트를 하는 걸 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진료를 많이 할 수도 없는 영역이다. 병원 사업은 값을 높일 수도 없고 진료를 많이 할 수도 없다. 또 그러면 자주 하던가. 근데 자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부러 아프라고 그래야 돼? 멀쩡한 사람들 보고 아, 저 아프세요. 아프셔가지고 우리 병원 이용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랑은 다르게 이 병원 사업은 매출의 한계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온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그 예전에 약간 산업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투입되셨던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데들 많이 있거든요. 뭐 유명한 데들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인터넷으로 찾으실 거잖아 어차피. 그쵸? 예, 그 유명한 데들이 지금 많이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 자체가 좀 쇠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는 진료과는 이제 치과 쪽 컨설팅하기 되게 힘들어진 과가 됐다. 그 다음에 피부과도 이미 많이 힘들어진 과예요.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컨설팅이라는 개념은 경쟁자들보다 우리의 서비스 수준, 그 다음에 진료 수준을 높여서 고객들한테 평균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받게 해도 고객들의 거부감이 없는, 이게 나는 컨설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유효하죠. 그 컨설팅 방법 자체도 유효한데 전에 비하면 상당히 약해졌거나 소위 경쟁이 치열한 곳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수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지키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수가가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비스는 엉망이겠지, 진료 수준도 엉망이겠지라고 했다면 지금은 수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도 괜찮고 진료 수준도 괜찮은 병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또 주제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컨설팅 업체 중에서 비양심적인 데를 처음에 주제를 잡은 건데 지금 이승현 대표님은 컨설팅 산업이 약간 하향 산업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한 챕터 하시고 어떤 컨설팅 업체를 그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우선 첫 번째는 그 회사의 레퍼런스를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거래했던, 기존에 병원에 했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장님들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컨설팅이 필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컨설팅이라는 말 자체가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컨설팅 업체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한 게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원장님들은 본인이 뭘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를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게 설문지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한 20몇 가지
되는데 그걸 물어보다 보면 이 병원이 매출이 문제인지 내부 관리가 문제인지 환자와 관련된 관리가 문제인지가 확인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의 경영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전략, 마케팅, 인사, 철학, 그 다음 맨 뒤로 갈 수 있는 세무, 이 한 5-6가지 카테고리의 경영 컨텐츠들이 잘 믹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걸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도움 받으려면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원장님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얘기를 해줘도 원장님이 그걸 다 자기 걸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들이 이제 경영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대다. 공부를 꼭 저번에 우리가 우리 채널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